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할 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국방의 의무 이행하러 가는데 총 지가 사가지고 갑니까? 군복을 지가 삽니까? 하긴 뭐 군화도 지가 하나 사긴 하더라. 하도 군화가 우져가지고요. 우리 아들 군대 예 맞겠다. 우리 혹시 피해를 입을까? 하여튼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국가 지능이 많죠.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데 밥도 주고 있고 물론 안 주는 나쁜 아저씨도 있긴 하지. 예? 그러나 교과서, 수업료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요즘은 학습 도구도 초등학교부터 무료예요. 그러니까 밥도 주자. 라고 해서 우리가 밥도 주고 있다. 특히 교복, 중학교 부담되니까 CS 좀 내주자. 우리가 그동안 돈 많이 아꼈다. 그리고 세금 띄어먹는 인간들 쫓아서 거둔 것도 많은데 그걸로 줍시다. 나무 심고 도로 파헤치고 대리석 까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대 무상복지라고 붙여놨더니 이거를 죽으라고 반대하네요. 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에?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도 있겠죠. 또 왜 그런 것 같아요? 에? 이재명이 클까봐. 이렇게 하면 더 크는데? 이재명이 클까봐. 제가 보기엔요.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가 들통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생각하게 돼요.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하지?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내가 꼭 끝에다가 뭘 하다가 한마디씩 써요.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 4대강 22조, 자원의 교육 37조, 방위비리 올라가고 얼마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 취합이 안 돼서 취합이. 이런 짓 하느라고 버리는 그 엄청난 돈 중에 일부만 아끼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고 하는 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살림을 잘하면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이재명이가 저게 좀 커터칼 들고 다니는 수준인데 이거 하다가 혹시 식칼로 바뀌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어쨌든 막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의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정부가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돈을 왜 지가 마음대로 쓰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2019년까지 87억씩 밖에 없어요. 2019년까지. 안 받아도 살아. 안 받아. 그러나 받아야죠. 근데 그 교부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하고 있는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만든 독립된 자치정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정부들이 건방을 떨까봐 자치단체라고 격화시켜놨는데 본질은 로컬 가버먼트예요. 로컬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계모임입니까? 네? 법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서 상호 의결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는 옛날 향수 때문에 그런지 이것들이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이재명 씨한테 우리 부하잖아 저거. 저거 왜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번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부하가 아니다.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헌법상 자치정부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권력 행사를 최대한 조선일보식 표현으로 막무가내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법에 이렇게 있어요. 협의해라. 혹시 중복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협의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사회보장위원회에 넘겨서 조정을 한다. 조정 결과를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 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반영이 뭐예요? 그림자를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내가 직업이 변호사인 거 아시죠? 제가 잔머리의 대가 좋게 말하면 전술 전략에 뛰어나지만 사실 뭐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잔꾀, 잔머리 이런 게 제가 연구를 딱 했죠. 그거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산하기관이라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자치 정부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써놓은 거죠. 반영해라. 존중해라 이거예요. 존중. 근데 존중은 해줄게. 요만큼만. 네? 이런 관계인데 저번 국회 때 뭐 산후조리를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못하게 자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상대방이 알면 안 되거든. 그냥 해버리라고 그랬는데 속으로. 그냥 반대해봐. 그냥 나 할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시장 그 해버리세요. 그냥 제재수단도 없는데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 복지부 장관 저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 복지시책 산후조리 뭐 이런 거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지부 장관이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자꾸 나보고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길래 좀 가만히 좀 있지. 작전의 일부였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났더니 바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남시 같이 협의하는데 정부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복지시책을 하면은 복지시책하는 금액만큼 벌금을 때리는 시행령을 입법령한 거예요. 시행령, 법이 아니고 법에 위임이 없는 불법의 무효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거 정부가 요새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영치주의 국가입니다. 영치국가. 시행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유모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에 위반된 시행령을 운영하면 정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법 동의했다고 잘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게 유승민 사건이죠. 잘렸어요. 그것도 뭐 시정을 권고하는 정도인데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법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왕 통치하는데 건방지게 어디다가 그런 잔소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영치주의의 일환으로 지방선거법 시행령 개정을 해버린 거예요. 12월달에. 그래서 성남시가 194억 원의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194억 원 동액의 교부금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저한테 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게 안 떠들었으면 그냥 이 사람들 모르고 내가 확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방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반격해야지. 상대가 자기 역량 이상의 더 깊이 침투하면 그때는 선별할 기회죠. 이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큰일 났네. 이렇게 고민하는 척 하면서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 반만 주자. 반만 주고 반은 남겨놨다가 저 재판 이기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1월 4일날 기습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합니다. 대신에 성남시 재정에 피해가 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므로 정부는 그럴 줄 알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성남시에 작은 재정 손실이 오니까 시민들이 왜 하냐고 난리 날 줄 알았죠. 근데 그걸 압박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싹 피해버린 거죠. 이렇게. 반만 주고 정부의 불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약에 깎일 경우에 정부에 상납을 하겠다. 삥 뜯긴 거니까. 삥 뜯긴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용돈 10,000원, 어머니가 아들한테 용돈 10,000원 준대 동네 건달이 깡패가 5,000원 뺏어간 것 같은 거다. 내 기자회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원래 옛날 같으면 이재명 막말, 깡패라니, 정부 폄하,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급을 하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반만 주고 우리 온 동네에다가 공고를 했죠. 지금 프랜카드 뭐 벽보, 뭐 엘리베이터 다 우리가 도배를 해놨어요. 반만 드립니다. 반은 이기면 드립니다. 뺏기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자기한테 직접 손실이 없으니까 받는 사람 열받겠죠. 자, 열받는 사람 몇 명인지 이제 알려줄게요. 청년배당 11,300명. 원래 25만원씩 상품권을 줄 건데 12만 5천원만 줍니다. 받을 때마다 반 못 받는 거 열받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부한테 삑만 안 뜯게 맞아줘. 그 다음에 그 부모들도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 애들 용돈 줘야 되는데. 사실 부모를 지원하는 거지.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신생아를 지원하면 그 신생아 지원하는 겁니까? 부모를 지원하는 거지. 출산 산후조리 지원금 50만 원을 드리는데 25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외상. 9,400명이 출생하는데 엄마 아빠 곱하기 18,000명. 다음에 무상교복 28만 6,480원인지 뭐 해놨는데 15만 원만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9,000명쯤 되는데 엄마 아빠 하니까 18,000명. 그래서 무려 5만 명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 저것들이 제가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5만 명, 내년에 5만 명, 내후년에 5만 명, 그 후에 또 5만 명. 이 정부의 재판을 우리가 이기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네? 곧 우리 열받은 주민들이 청와대나 또 이거 하라고 복지부 청탁을 받아들여가지고 성남시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남경필 지사께서 제2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 없애라. 정부 청탁을 받으신 거죠. 연정을 하시겠다는 분이 희한해요. 연정이야 그게. 복지 권한은 야당한테 주고 협치한다고 연정한다고 이때까지 1년 6개월 동안 광을 파시더니 막상 딱 되니까 이기우 부지사 몰래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나한테 제2 요구해버렸어요. 뺏은 거죠. 뒤통수를 때린 거죠.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을까? 원래부터 거짓말이었을까? 배신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다양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하나의 기점이죠. 월요일 날 지나면 경기도가 나를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도 있어요. 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는 복지부가 직접 하고 성남시 기초단체니까 도지사가 안 해도 되는데 부탁을 하시니까 무성 아저씨도 무성 이야기 자꾸 요구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제2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연정을 깨가면서 네, 뭐 대법원에 소송할지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뭐 소송하면 우리가 응하면 되죠. 하여튼 재판에 이겨서 맞아주겠다.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그 전략 유연성. 덕분에 아주 제가
유명 인사가 돼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0.1%쯤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 하여튼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아껴서 자체의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복지 정책 권한, 그러니까 자치주권이라고 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써도 됩니다. 자치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원으로 봤습니다. 내가 돈을 달랬습니까? 내가 세금을 올려받았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빚 160억 도갑합니다. 올해도 160억 갚게 예산 편성까지. 그래서 이거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영치주의, 시행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공격하는 것. 이게 교과서 국정화하는 것. 이게 다 사실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독재, 유신 독재 회기입니다. 국정교과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때 만들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왜 국민이 다양한 사고를 하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난 사람들이 똑같이 해야지. 에? 왜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가르쳐라. 그거 해서 만든 거죠. 국정교과서. 똑같이 만들죠, 국민을. 이번에 국정교과서 다시,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한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그 생각이죠. 또 한 가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폐지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아유, 왜 자꾸 시끄럽지, 이거 따로따로. 뭐, 금방지게 뽑아. 그냥 내가 임명식으로 시키는 거나 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방자치제가 살아나면서 이재명이나 박원순,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데, 나타나니까, 저 꼴 보기 싫다. 왜 저렇게 딴소리들을 하지? 왜 지역마다 다르지? 복지정책을 성남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남 강진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답이 왔어요. 공사비 더 주라. 이거 제가 뭐 할 수 없지, 뭐 기자가 쓰는 거 할 수 없네. 제가 이거 2차전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 정부에서 제2의 4대 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죠. 뭘 하냐? 지방자치단체 보고 현재 주고 있는 공사비 말고 한 5, 6%씩 공사비를 더 주라고 지시가 들어졌어요. 누가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나 욕한 거 아니야? 미쳤죠? 물어봤더니 건설협회의 로비와 압박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대요. 그래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시장 표준 단가로 공사 계약을 하지 말고 표준 품셈으로 공사 계약을 해라. 그럼 한 5, 6% 비싸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거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시해놨죠. 다 표준 시장 단가로 계산해서 발주해. 했더니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을 거부했어요. 행정자치부가 시킨 대로 비싸게 공사계약서 다시 써. 안 써오면 입찰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착공을 못하게 됐어요. 15억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래 보고 왔길래 제2의 4대강, 지방 4대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복지로 주민들한테 혜택 주지 말고 건설업자한테 공사비나 더 주란 말이지.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달청이 거부하면 문서를 보내라. 안 해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발주해버리겠다. 네? 문서를 아마 월요일쯤 보낼 거예요. 정부 태도가 그런 거죠. 공사비를 더 줘라 이거예요. 공사. 차라리 공사를 하지. 왜 주민들한테 자꾸 교복이니 청년배당이니 산후조리비 지원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딱 이거예요. 산후조리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인데 여기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뭘 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들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거 싹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하는 거 싹 다 없애라고 지시가 나와 있어요. 대상자가 645만 명입니다. 그 혜택 보는 사람. 저 장애인 오셨네. 저기가 제일 피해가 큽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꼭 각종 장애인 정책 따로 하는 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지금 장애인 단체 연락 엄청 받아 있어요. 645만 명. 금액은 9,997억. 정책 항목들은 1,496개. 이거 폐지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중에 이것도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생계비 주지 말고. 그거는 했다가 저번에 제가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 페이스북에 쓰고 난리 친 다음날 취소했어요. 미쳤다. 그래서 1496개에서 1495개로 줄었어요. 폐지랍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독자적 복지 정책을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를 통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놔두고 알맹이를 싹 뽑아버리라는 거죠. 시키는 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거. 이게 바로 지방자치 국정화라고 할 수 있죠. 이 국정화를 좋아하셔요. 단일화. 이게 또 하나고 지방자치를 없애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비상조치의 일상화. 긴급조치의 일상화. 지금 얼마 전에 이것도 무슨 아저씨가 한데 이렇게 누가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 노동오법 이거 사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계약법이죠.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제일 심각한 이유가 노동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2천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점점점 나빠요. 미래는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돈 안 써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가 활력이 사라져요. 재벌들은 1,000조 원씩이나 창고에 쌓아놓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으로 치면은 이 심장에 피만 몰리고 사지에 피가 안 돌아가지고 심장 비대 말단 괴사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병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병명. 이런 상태인데 계속 노동자들 쥐어짜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서 연장근로를 더 쉽게 하게 만들고 이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연장근로 하면 1.5배 주게 돼 있죠. 이쪽 노동자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근로를 시키고 휴일근로를 시키는 게 이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을 안 주고 자꾸 이상한 무슨 상여금이니 무슨 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줘서 총액으로는 많은데 월급은 적어요. 그래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그에 대해서 상여금을 그만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 일부러 이러는 거죠. 고용 근로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 54시간 초과해서 일시키는 사람이 357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법대로만 근로를 시켜도 일자리가 누구 하던 학자 주장에 의하면 60만 개, 노동부의 자체 계산에 의하면 13만 개인가 더 생깁니다. 법만 지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싸게 시켜 먹을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비정규직을 2년만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게 돼 있는데 4년 동안 쓸 수 있게 늘리고 있어요. 그럼 비정규직이 늘어요, 줄어요?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법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하도 나라가 망가져서 그런지 거짓말을 하고도 미안해하질 않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미안하는 거야. 힘센 게 있는 지방자치 정부들이 건방을 떨까봐 자치단체라고 격화시켜놨는데 본질은 로컬 가버먼트예요. 로컬 단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개모임입니까? 응? 법에 의해서 시장을 뽑고 시의원, 구의원을 뽑아서 상호 의결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는 옛날 향수 때문에 그런지 이것들이 왜 이리 말을 안 듣지? 저 이재명 씨한테 우리 부하잖아 저거. 저 왜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번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부하가 아니다. 독립된 민주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헌법상 자치정부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권력 행사를 최대한 조선일보식 표현으로 막무가내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얘기하죠. 그래서 국민들도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 살림을 잘하면 잘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이재명이가 저게 좀 커터칼 들고 다니는 수준인데 이거 하다가 혹시 식칼로 바뀌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어쨌든 막고 있는데 이게 정부의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의 국민들 다 그러잖아요. 지방정부가 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돈을 왜 지가 마음대로 쓰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2019년까지 87억씩 밖에 없어요. 2019년까지. 안 받아도 살아. 안 받아. 그러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교부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하고 있는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정부는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에서 만든 독립된 자치정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법에 이렇게 있어요. 협의해라. 혹시 중복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협의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냐. 사회보장위원회에 넘겨서 조정을 한다. 조정 결과를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 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반영이 뭐예요? 그림자를 비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내가 직업이 변호사인 거 아시죠? 제가 잔머리의 대가. 좋게 말하면 전술 전략에 뛰어나지만 사실 뭐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잔꾀, 네? 잔머리 이런 게 제가 연구를 딱 했죠. 그거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산하기관이라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자치정부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써놓은 거죠. 반영해라. 존중해라 이거예요. 존중. 존중은 해줄게. 요만큼만. 네? 네, 이런 관계인데 저번 국회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할 때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네? 국방의 의무 이행하러 가는데 총 지가 사가지고 갑니까? 군복을 지가 삽니까? 하긴 뭐 군화도 지가 하나 사긴 하더라. 네. 하도 군화가 우져가지고요. 우리 아들 군대 예 맞네. 네. 우리 혹시 피해를 입을까? 하여튼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 국가 지는 게 맞죠.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 교육인데 밥도 주고 있고 물론 안 주는 나쁜 아저씨도 있긴 하지. 네? 그러나 교과서, 수업료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요즘은 학습 도구도 초등학교부터 무료예요. 그러니까 밥도 주자. 라고 해서 우리가 밥도 주고 있고. 특히 교복, 중학교 부담되니까 CS 좀 내주자. 우리가 그동안 돈 많이 아꼈다. 그리고 세금 띄어먹는 인간들 쫓아서 거둔 것도 많은데 그걸로 줍시다. 나무 심고 도로 파헤치고 대리석 까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대 무상복지라고 붙여놨더니 이거를 죽으라고 반대하네요. 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네?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도 있겠지요. 또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이 클까봐. 이렇게 하면 더 크는데. 이재명이 클까봐. 제가 보기엔요.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가 들통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생각하게 돼요.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하지?
딱 떠오르죠. 그리고 내가 꼭 끝에다가 뭘 하다가 한마디씩 써요.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것이다. 4대강 22조, 자원의 교육 37조, 방위비리 올랐고 얼마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직도 그 취합이 안 돼서 취합이. 이런 짓 하느라고 버리는 그 엄청난 돈 중에 일부만 아끼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 고 하는 거를 제가